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경북 의성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전에 곧바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돼지 60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확산 방지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국내의 구제역 발생은 2011년 4월 경북 영천의 돼지에서 발생한 이래 3년 3개월 만입니다. 당시 2010년 11월에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번진 데다가 끊일만 하면 재발하기를 거듭해서 결국 돼지와 소 등 346만 마리를 죽여 매몰해야 했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비록 계절적으로 급속한 확산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은 긴장과 우려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시작하죠.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입니다.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는 좌현으로 완전히 뉘어져 있고 외벽은 바닥에 닿아 상당히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서울 동작을과 수원에서 잇따라 후보를 단일화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당 정치가 골병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가 치러지는 15개 지역 투표소에서 이루어지며 사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순천별장에서 유씨를 놓친 뒤 구원파의 교란작전에 속아 웅뚱한 곳에서 수색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에선 수사 실패의 주체인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문책과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대법원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해서 전교조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원심대로 조합원들에게 모두 3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가 지하 기둥이 파손되며 붕괴 징후를 보여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2달 전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정받은 건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기동민입니다.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준열하게 이런 일방 독주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으로 시작된 새로운 서울의 변화, 전국으로 확산되고 굳건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행정혁신, 정치혁신, 이것은 하나의 시대정신이고 가치이고 담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주에서 실현하고 싶었고 곡절은 있었지만 동작에서도 그 정신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서울의 변화를 동작의 발전과 변화로 연결하고 싶었고 거기서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새로운 서울의 변화로 시작된 전국적인 변화의 출발, 이런 부분들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동작에서는 노회찬 후보께서, 노회찬 선배께서 제 목까지
하셔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승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결정이 야당에 실망한, 야권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지만은 막판에 기동민 후보의 사퇴로 돌파구가 열렸죠. 기 후보의 사퇴 선언이 있고 3시간쯤이 지난 뒤 수원 영통에 출마한 정의당 천호선 후보도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을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 수원 영통은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와 새정치연합 박광원 후보 간 양자 구도로 사실상 좁혀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의원의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7시 7분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어제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네.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안산에서부터 걸어서 백리길을 1박 2일 동안 걸어서 서울에 도착한 가족들 그리고 시민 수만 명이 모처럼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추모 문화제라는 이름답게 조금 부드러운 소프트한 컨텐츠들로 이렇게 했다고 할까요? 사람들의 감성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집회 일부는 이제 그런 성격이었다고 저는 느꼈고요. 예. 특히 가수 김장훈 씨의 공연이거나 세월호에 탔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보미 양과 함께 이렇게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믹싱해서 같이 만든 곡, 그리고 어느 아버지의 일기, 일상에서 아이를 깨우고 이렇게 투정 부리고 했던 것들을 했던 대목에서는 전체 수만 군중이 클라이맥스에 함께 고조되고 오르는, 그러면서 눈물바다를 이뤘고요. 한편 가족들이 안산을 이제 그저께가 되겠네요. 그저께 아침에 출발해서 광명에서 하루를 자고 어제 국회 서울역을 거쳐서 시청광장에 들어올 때까지 거의 백리길이 넘는 길에 연도의 시민들 힘내시라, 그리고 눈물과 박수로서 호응하고 격려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대단했었던 하루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마철이고 그래서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그런데 집회가 시작된 무렵 오후 5:30 되면서 하늘이 푸른 빛을 되찾고 비도 멈추고 하니까 광장 곳곳에서는 하늘도 세월호 100일, 아이들의 100일, 돌아오지 못한 승객 수백 명의 100일째를 알아준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많은 분들께서 함께 그 서울광장에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세월호 가족들의 문화제를 마치고 단식 농성당이 있는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마찰이 좀 있었나 본데 경찰이 차벽을 쌓고 해산에 나섰죠. 예. 참 적어도 어제 같은 날 뭔가 10, 100, 1000 이런 것들은 한국인 그리고 동양에서 대단히 큰 남다른 각별한 정서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유족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처절한 절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제 같은 날은 시위문화 차원에서라도 좀 경찰이 좀 달랐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 지금 어쨌거나 국회하고 광화문에서 유가족들 그리고 동조 단식 농선단들이 지금 단식 중이지 않습니까? 7일째, 8일째 맞고 있고 이미 탈진해서 쓰러진 분도 계시고 하는데 추모 문화제를 마치고 이제 밤 10시 조금 넘어서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서 불과 뭐 한 400~500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있는 천막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아일보 앞 내거리에서 경찰이 이제 차벽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광화문 내거리를 건너서 합류하는 걸 막은 거죠. 차단이고. 그래서 뭐 근데 마침 또 그때부터 빛발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추모문화제 때는 좀 잠잠해주던 하늘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대치가 무려 한 3시간 가량 이어졌죠. 그래서 급기야 새벽 1시 반에 광화문 내거리에서 연자 농성 중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경찰은 5차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시간에 뭐 교통방해 뭐 이런 걸 이유를 들었는데 그 비 오는 1시 반 광화문 내거리에 인파 뭐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만큼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어쨌거나 가족들은 비 오는 도로 위에서 세월호 참사 100하루째를 맞은 겁니다. 어제 뭐 그런 것들을 두고 경찰은 이건 좀 불필요한 과잉 진압이다. 그리고 안산에서 출발한 가족들이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것조차 막는다는 것은 정말 그건 비인도적인 처사다.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예. 이 과정에서 뭐 가족 중 2명이 경찰과 대치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항의가 계속되니까 경찰은 광화문 광장으로의 진입은 허용했는데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청와대로 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아서서 청와대로 가는 데는 실패했고 연자농성이 시작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경찰 진압을 보면서 정말 분노스럽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대통령은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진도 체육관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막상 가족들이 어디를 좀 이동하려고 하면 일테면 진도대교에서 그리고 KBS에서 청와대 앞에서 어제는 또 광화문에서 이렇게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진정인가 이러면서 분노했다는데 그 분노가 공명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또 분노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참사 100일째인 어제 또 망언을 늘어놨잖아요. 예.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인데 100일이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성이 대단히 큰 날이고 뭔가 서로 근신하고 돌아보고 조속한 해결책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보상 및 배상 문제도 이제 앞으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유족들이 이걸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이건 억울한 죽음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까. 근데 보상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세월호 사고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응? 교통사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나가면 그냥 뭐 예. 접촉사고, 교통사고라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법 체계에 따르면 선주와 선박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특별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해주고 재판을 진행시킬 생각 중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주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만 해주는 것도 대단한 특례다, 특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주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이 세월호 참사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의식의 일단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다. 그러면서 얼마나 괴리가 큰지 그리고 아직도 100일이 지났건만 사태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그냥 여실히 드러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제 또 유가족 측에서도 많은 항의가 있었고 추모 문화제 과정에서 가족 대책위의 김병권 대표가 아주 떠나가도록 서울시청이 떠나가도록 깨어나라 이런 외침을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아무튼 또 한 번 이런 망언에 가까운 이건 실언이라고 봐주기에는 좀 그런 게 아닌가 했습니다. 아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는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예. 이건 무슨 일배 수준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면서나 하는 그래서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 예. 이게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죠. 심각하죠. 예. 그리고 이제 유족들 계속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 논의 진전이 좀 있습니까? 전무합니다. 예. 100일째인 어제도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지만 전혀 진전은 없었고 요지부동입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뭐 이제 약간의 수정안을 내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한 칼에 잘랐다고 할까요? 아무튼 끝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지겨우시겠지만 법 체계상 맞지 않다. 이게 이유고요.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조속 입법이 잘못하면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 내세우고 있는 불응, 교착 상태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그 야당은 어떤 모습을 또 보이고 있나요? 이에 대해서? 네, 안팎으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감지하는 바로는 수정안도 내는 한편 이제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민심이 또 한번 사나워질 조짐이 보이고 그다음에 또 특히 뭐 지금 유병헌 사망 등등 아무튼 주변 환경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검경의 그 투명치 못한 처신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제2의 결단을 하는 행동에 곧 하겠다. 어제 뭐 박영선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박 대표가 또 강단이 있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정안은 이런 겁니다. 특검을 참여시키자. 특별법에 지금 특별법에 상임위원회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자. 이거 가지고 교착 상태니까 좋다. 그러면은 지금 언제 상설 특검법이라는 게 발효가 되기 시작하니까 특검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특별 검사를 참여시키고 이 특검이 후속 수사를 하게 하자. 이런 절충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누리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은 야당이 물러설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고 현행 법체계에 근거해서 하는 수정 제안이니까 여당과 유가족들이 이거를 동의한다면은 저는 이 선에서도 충분히 타결이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아직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는 바뀌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세월호 사고가 교통사고다. 이런 주호영 정책위 의장 망언에 가까운 발언에 대해서는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맞받아 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유가족과 새누리당 측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보다는 먼저 그런 실천하는 모습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야당 의원들이 뭐 좀 하다못해 단식이라도 좀 대규모로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어제 시청 앞에 추모문화제 그리고 연도에서도 많은 그런 수군거리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야당이 128석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슨 따로 시험 공부한다고 730 재보선에 가서 열심히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시장 돌아다니고 악수하고 그거보다는 이런 전국적 사안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거 그 자체가 저는 선거운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뭐 선거만 열리는 곳에 가서 몇 명 띠두르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뭐 표가 늘어나고 그렇게 아직도 생각한다면 좀 정치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제 10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수습책 마련이 전혀 진전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세월호 사태는 본래 정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안전이라는 인간 생존의 최소 필요 조건을 확보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어떻게 여나 야가 따로 있고 보수적,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나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 뭐 특별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한 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을 허송하고 있는데 사실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하려고만 들면 특별법 자체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현행법 체계로도 의지만 갖고 있으면 위원회를 하나 대통령령으로 만들든 뭐 국회 합의를 하든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태 수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이미 충분합니다. 의지가 문제죠. 그런데 그동안 의지가 전혀 안 보였고 이걸 정치 쟁점화 시켜버렸어요. 여야의 대립으로 만들었고 마치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뭐 하는 것은 반정부 분자이자 무슨 종북에 가까운 거 아니냐는 식의 사회 기류가 그동안 100일 동안 형성돼 온 거죠. 이거 자체도 저는 또 다른 폭력이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기야 유가족 측에서도 이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확실히 못을 박아둬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사건 초기에 대통령이 자 당장 나부터 필요하면 조사를 해라 하십시오.
4월 16일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2, 3일, 3, 4일 동안 청와대와 정부 주요 사이드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솔직히 밝히고 있는 것 그대로 밝히고 사실 뭐 그렇다고 바로 형사처벌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진상규명을 위한 첫발음을 떼겠다고 선언을 만약에 대통령이 딱 하고 실천에 옮겼다면 이 지경으로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서면이든 뭐 대면 조사든 받고 하면 그 밑에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정치 진영 논리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겠다라는 이 너무도 상식적인 요구는 어처구니 없게도 정치 세력 간 힘겨루기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은 또 한 번 가슴이 찢기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는 거죠.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왜 사고가 났느냐도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사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수습하고 치유해 가느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우리 국가가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 이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태 수습을 위한 골든타임마저 또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100하루째 되는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해법이 좀 빨리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네네. 두 가지 질문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730 재보선 상황 관련해서 서울과 수원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네. 또 판세 변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어제가 730 재보선에는 아주 중요한 하루였죠. 예. 새정치연합의 기동민 후보가 사퇴를 해서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됐고, 수원에서는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와 이정미 부대표가 각각 출마했던 곳에서 사퇴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강 구도가 확정이 됐는데 지금 이번에 15곳에서 선거가 열리지만 영호남 각자의 텃밭이라고 하는 6곳을 빼고 나면은 이른바 수도권과 충청에서 9곳이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선거 민심을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6곳 중에서 3곳이 후보 단일화가 끝났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판세 변화의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타는 효과, 그다음에 투표일에 임박할수록 주요 후보, 주요 정당의 후보들에게 표가 몰리는 수렴 현상이 급속하게 나타날 건데 그동안은 일여다야 구도였기 때문에 여당 후보는 비교적 빨리 자기 표를 결집을 시켰고요. 야당은 분열돼 있던 게 이제 후보 단일화 효과를 통해서 모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100일을 거치면서 그 요지부동이던 여권에 또 심판론이 작용할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예. 문제는 자기에게 투표할 사람을 투표장으로 이끌고 가는 힘, 즉 투표율, 그다음에 충성도 높은 투표율에 있지 않습니까? 예. 각자는 역시 이번에도 그것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 시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전투표 용지는 현장 투표소에서 바로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어제 후보 사퇴를 한 3사람의 이름 옆에 사퇴라고 찍힙니다. 예. 그러니까 사표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막상 730 재보선 당일에는 그날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가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 뒤에 사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퇴 표시는 안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무효표가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